자, 다들 고생들이 많다. 그치? 우리가 지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네 번째 강의, 동행문학 네 번째 강의는 스튜디오 강의로 찍게 됐는데, 또 맨날 인강 찍을 때는 스튜디오 강의에서 찍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 강의로 찍는데 발음도 잘 안 되네. 자, 현장 강의랑 똑같은 활력 그대로 여러분들도 수업에 좀 임하고 그렇게 여러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반말로 들어간다. 자, 이제 쌤하고 오늘서부터 무슨 영역을 들어가야 되냐면 소설 영역을 들어갈 거야. 소설 영역. 소설이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는 현대 소설과 고전 산문, 자, 여기에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근데 너희들 여태까지 이렇게 안 살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일단 소설 나오면 똑같아. 일단 소설 제목을 먼저 읽어. 일단 아는 소설 나오면 기분 좋고 모르는 소설 나오면 기분 나빠. 그리고 어때? 소설을 쭉 읽지. 자, 어디서 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막 인물 동그라미 치고 외치는지도 모르겠어. 읽고, 자, 첫 번째 문제가 보통 현대소설은 서술상 특징이야. 그럼 1번 답지 보고 지문 또 읽고, 아, 맞네. 2번 답지 읽고 지문 또 읽고. 아니, 그렇게 갖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수능장에서 문학을 25분 안에 푸는 거야. 물론 25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EBS라는 절대적인 무기가 필요하지. 정확히 2월 셋째 주서부터는 쌤하고 EBS 수업을 들어갈 거야. 지금 뭐 열심히 해서 자습서 나오고 있는 이제 중간인데, 근데 일단 EBS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15 배웠어? 모르는 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푸는 걸 배우는 것처럼 빠르고 쉽게. 마찬가지야. 이 소설, 이 산문 쪽도 푸는 방법이 있고 푸는 룰이 있다고. 그걸 먼저 익히고 연습을 하고 EBS에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쌤하고 오늘 세 지문 정도 풀면서 그 과정을 좀 연습을 좀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자, 우선 거기 13번, 자, 30페이지 2020년도 9월 평가원 지문 있지. 자, 제목이 여러분 뭐냐면 장기전이야. 장기전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장기전하고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 1번에서 3번까지 문제를 풀고 쌤은 바로 수업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파우스 버튼 딱 눌러놓고 정지 버튼 눌러놓고 풀고 쌤 수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알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다 풀었니? 좋아. 그러면 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긴, 이 새끼야? 풀기 전에 내가 정지해놓고 하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그 메가에서인가? 메가에서 쌤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신승범 쌤이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할 때, 지금 이제 은퇴하신 쌤인데, 그때만 해도 뭐 신뢰성을 되게 많이 들었지. 메가에서 이투스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강의를 얘가 딱 듣다가 쌤이 야, 이거 못 푸는 새끼 띠리리야 딱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지 버튼을 딱 누르고 그 문제를 막 이렇게 풀어. 근데 답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자기는 수학 좀 한다고 자신했는데,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들을까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거 못 풀으면 띠리리야 그랬으니까 열심히. 근데 계속 안 나와. 한 시간을. 근데 난 병신인가 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딱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멘트가 요 부분 오타니까 요거 수정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1시간 동안 쓸데없는 인생에 날비했던 그런 게 있는데, 자, 쌤은 그런 거 없으니까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설은 어떻게 푸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33페이지 펴. 자, 33페이지. 자, 동행소설 1. 소설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 자, 1번 서술상 특징 선지를 먼저 보고 주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짧게 일반화합니다. 서술상 특징이 없는 경우나 부분적으로 출제된 경우는 이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경향을 아예 얘기해 줄게. 현대소설은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 특징이고 고전소설은 그냥 내용일치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소설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지문이 나오지.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첫 번째 문제가 거의 서술상 특징이야, 현대소설은.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답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냐면, 지문을 다 읽고 서술상 특징을 읽으면서 다시 찾아나가는 건 비효율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서술상 특징 선지 5개를 먼저 쭉 읽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 체크를 하거나 빨리 일반화를 시켜.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이 5개의 서술상 특징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 지문을 읽다가 이거 나오면 지워버리고 나오면 지워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풀란 말이야. 이해 가니? 그런데 만약 요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인데, 최근에는 작년 6월 9월 수능 모두 그랬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A를 주고 이 부분에 서술상 특징이 문제가 있으니까 윗글의 서술상 특징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은 이 부분만 봐도 되니까 굳이 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 물론 서술상 특징 문제가 없을 때도 이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겠지. 이해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기 전에 첫 번째 문제가 윗글 전체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답지를 먼저 읽고 주요 부분에 체크를 하거나 일반화 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됐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게 이제 시보다 더 중요해. 자, 보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힌트를 뽑아내는, 시하고 똑같네.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인물 동그라미, 중심인물을 정리하고 갈등의 유형 동그라미, 갈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가능하다면 갈등의 원인도 적어보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 자, 봐봐. 이제 서술상 특징을 읽은 다음에 자, 보기형 감상 문제를 먼저 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기에 이 소설에 대한 힌트가 나오겠지. 근데 시하고는 약간 다른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시는 보기를 읽고 바로 보기형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소설은 그렇게 안 풀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를 읽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 지문을 읽는 거야. 근데 이따가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면 알아.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기는 지문에 대한 힌트인데 뭐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줄게. 이 작품에서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에 의해 고난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읽고 착한 사람이 누구고 악한 사람이 누구고 어떤 고난을 받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기의 내용에 지문을 끼워 맞춰야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인물과 갈등.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내가 오늘 샘플을 하나 여러분 가르쳐 줄게. 자, 그 밑에 밑줄 치고 별표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기의 내용에 지문의 내용을 끼워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독해에 의해 서술상 특징 문제와 보기형 문제를 풀고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자, 됐지?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까치전을 쌤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까치전.
자, 우선 자 제목 딱 장기전. 까치전이 뭐야? 장기전이지. 똑같은 새라고, 그죠? 장기전. 확실히 이제 현장 강의에 길들여져가지고 현장 애들이 없으니까 좀 말이 빨라지고 버벅대. 옛날 인강 찍을 때는 안 그랬거든. 이제 완전히 현강에 특화된 그런 선생님이 돼버린 것 같아. 좋아? 자, 우리 3번 친구들은 되게 낯설지? 쌤이 지금 여기서 평촌에서 같이 강의를 좀 찍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제목이 이제 장기전이야. 그럼 이제 1번 문제 선지를 먼저 봐. 자, 1번 문제 선지. 자, 1번. 세밀한 외양 묘사라고 되어 있지. 자, 1번 문제가 이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니까. 자, 1번 답지는, 아하, 세밀한 외양 묘사를 다루고 있구나. 거기다 이제 밑줄을 그는 거야. 자, 2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 두 번째. 서술자의 개입. 여기다 일단 밑줄을 그어. 자, 여기는 세밀한 외양 묘사. 그 다음에 3번 답지. 속담과 옛글을 삽입한다. 아, 속담 내지는 옛글. 이걸 읽는지 찾아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문을 읽고 예를 보면 다시 속담이나 옛글을 찾으러 가야 돼. 그러지 말고 속담 옛글을 있는지 그러니까 다 선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문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유리한 거잖아. 근데 그게 지문이 글 전체가 아니라 A라면 그 부분만 보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자, 4번. 자, 과거와 현재 대비. 자, 5번. 공간적 배경 묘사. 공간적 배경 묘사. 자, 요 5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지문을 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먼저 보라 그랬어? 아직 지문을 읽기 전에. 그렇지. 3번 문제 보기를 먼저 봐야지. 자, 읽어볼게. 장기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금지 같은 가부장적 사회의 문제를 장기를 중심으로 하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가 몰락 양반이래.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부호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 그 다음 문장 밑줄 그어. 신흥부호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부호와 몰락 양반 간의 갈등, 그리고 신흥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갈등의 불화를 그리고 있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잠깐만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봐. 자, 봤어? 자, 그랬더니 여기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2번 나오지.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신흥부호와 몰락 양반 간의 갈등이 나오고, 두 번째는 누구를 둘러싼? 신흥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갈등이지. 그럼 얘들아, 몰락 양반 간의 갈등이면, 가족 간의 갈등이면 가족 2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몰락 양반 간의 갈등이면 몰락 양반 대, 자, 몰락 양반의 갈등이 이어지는데, 특히 여기는 원인이 신흥부호를 둘러싼 둘 사이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몰락 양반 중에 한 사람은, 보기 첫째 줄 봐봐. 누구야? 장기지, 장기. 그럼 여기가 장기가 될지 아닐지는 잘 몰라.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장기겠지. 선생님, 얘가 장기예요? 얘가 장기예요? 아이씨, 죽는다. 둘 다 몰락 양반이니까 이쪽에 쓰든 이쪽에 쓰든 니들 마음대로 혀.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이런 거 쓸 때 그냥 내 버릇이야. 왼쪽은 그래도 좋은 쪽. 이쪽은 좀 크다. 이런 쪽을 선생님은 이제 쓰게 되지. 자, 우리는 아직 지문을 읽기 전이야. 지문을 읽기 전에 이 작업을 좀 먼저 했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채워 나가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카메라를 안 멈추고 지금서부터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 자, 여기를 장기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직접 해봐. 하나 못 하나. 자, 2분 줄게. 카메라 돌아가. 해봐. 지문을 읽으면서 해봐. 자, 봤지?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신흥부호와 몰락양반의 갈등하고 몰락양반 간의 갈등하고 뭐가 먼저 일어나니? 대답해봐라. 그렇지. 얘가 먼저 일어나지. 얘가 먼저.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몰락양반 한쪽에 장기가 있고 이쪽 몰락양반에 누가 있어? 이 지문에서 몰락양반이 둘이 나오지. 그렇지. 여기에는 딱부리가 있는 거지. 장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흥부호는 누구니? 그렇지. 서대주야. 여기에 나와 있는 서대주에 대해서 장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딱부리는 무슨 그런 서대주 같은 새끼에게 고개를 숙여 힘으로 밟아버려 부정적이란 말이야.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신흥부호는 서대주가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몰락양반은 누가 되는 거야? 딱부리야 장기야? 그렇지. 딱부리지. 자, 장기는 서대주에게 갔을 때 되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해서 먹을 거 얻어왔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딱부리는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 야, 난 양반이야. 넌 그래도 아무리 부자라도 상민이잖아. 이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서대주에게 망신을 당하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미 보기를 통해서 줬지. 자, 보기에는 흰색만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러분들이 인물과 갈등에 대해서 살을 붙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의 내용에 지문을 끼워 맞추라. 시는 그냥 보기 읽고 바로 문제 풀잖아. 그러지 말고 소설은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어야 돼. 한 번은 읽어야 돼. 근데 읽을 때는 가급적이면 보기의 내용에 끼워 맞춰서 읽으라고. 뭐 조력자 나오면 조력자가 누군지도 적고, 방해자가 나오면 방해자가 누군지도 적고, 인물하고 갈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해지지. 자, 됐죠? 자, 이제 지문을 읽고 나서 이제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지.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얘는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세밀한 외양 묘사가 있냐? 있지. 자, 밑줄 거 30쪽 맨 마지막 줄. 각설. 이때 동지촌의 딱불이란 새가 있으되 주먹볕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끄트지며 주둥이는 두자나하고 위풍이 허낭한 짐승이다 라고 되어 있지. 참고 삼아서 허낭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풍채가 좋고 의기당당하다 뭐 이런 뜻 정도야. 그러면 일단 세밀한 외양묘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쪽 중략에서 한 10줄 정도 올라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 서대주 맹랑하다. 서대주 맹랑하다. 서술자가 서대주에 대한 평가를 내렸지. 그럼 얘는 분명히 서술자의 개입이 맞단 말이야. 요건 우리 나중에 EBS 할 때 개념책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그러면 답은 1, 2번으로 좁혀줘. 근데 우리 시에서도 뭐라 그랬어? 표현상 특징만 맞으면 안 되고 뒤에 효과도 맞아야 된다 그랬지? 어허, 저 새끼 보소 저거. 저거 되게 맹랑하네. 이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1번에 2번 답지는 뭐가 틀렸어? 서술자가 개입한 건 맞는데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호감을 한 게 아니지. 얘는 특징은 맞는데 뒤에 효과가 틀린 거야. 네, 1번 답지.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 호탕하다. 그죠? 분명히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1번 문제의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지. 자, 일단 보기 문제에서 선생님하고 씨앗에서 배웠던 보기 문제 푸는 방법 기억나지? 닭대가리냐 이 새끼들아. 선생님 지금 목 아파서 이런 것도 잘 못해. 자,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진짜 목요일날 이사해가지고 또 정신도 없고, 지금 안양에 와서만 애들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뭐 왕따 이런 건 아니고 여러 문제로 이렇게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사를 갔는데 제일 이사가 기억 남을 때는 언제냐면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독일전 할 때 선생님이 이사를 했어요. 독일전이 어때? 8강에서 4강 올라갈 때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사를 한 거야. 오전에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아저씨들이 독일전만 오전에 했다? 이 곤돌라가 있어요. 이렇게 곤돌라. 이삿짐 할 때 그 사다리차 있지. 지금은 이제 사다리차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파트에 곤돌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철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올라타. 그럼 이제 곤돌라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물건 같은 걸 이렇게 창으로 옮기고 막 그랬었던 거야. 근데 이 아저씨들이 딱 독일전 할 때 자기들은 이사 늦게 해도 된다고 일단 TV만 먼저 설치하고 우리 집에서 이사는 안 하시고 이 독일전 축구를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런 또 여러 사람이 와도 재밌잖아. 근데 그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축제였었어. 월드컵 4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갈 땐 다 대문 열어놓고
근데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4강에 딱 올라가고 승부차게 딱 이겼을 때 이 곤돌라가 쌤이 그때 1202호 12층에 있었을 텐데 12층에 있었는데 겁도 없었지. 태극기를 들고 창문 넘어가갖고 그 곤돌라에서 태극기를 넣으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랬던 기억이 나. 사람들은 쳐다보고 내가 골 넣은 것도 아니지 내가 그때 영웅이 됐다니까. 진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튼 월드컵 할 때 별일 다 있었어. 첫날은 폴란드전 할 때 맨 첫날 그때 경기야. 딱 하는데 공부가 되겠냐? 그래서 애들을 큰 강의실에 몰아넣고 프로젝트로 막 하는 거야. 막 과자 먹고 막 뭐 코로나도 없어지니까 난리 났었지. 근데 한 애가 딱 오더니 툭툭 쳐. 불 꺼놓고 이제 폴란드전은 저녁 때 했거든. 선생님 저희 수업 안 해요? 야 월드컵! 그런데요 수업해야죠. 그래서 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걔만 수업해줬어. 그 친구 재수했어. 얘들아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거예요. 어? 뭔 얘기다 이게 나왔지? 자 닭대가리 얘기하다 미안. 자 다시. 자 우리 시에서 분명히 보기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줬지. 답지를 둘러 끊고 1번 공식 뒤에 감상이 보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두 번째 앞에는 지문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독자의 감상이니까 이 둘의 논리가 맞는지 기억나? 아이 새끼들 야 쌤이 이거 가르쳤잖아. 다시 한번 시가 있고 똑같아 소설도. 그 다음에 어때? 감상 이렇게 나오고 보기 주면 답지가 둘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문제 푸는 1번 공식이 뭐야?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보기와 부합하는지 이게 1번이었지.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뭐야? 얘가 근거고 얘가 결론이니까 얘로 보아 얘네 둘 사이에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거의 이렇게 하면 다 풀려 시는. 자 소설도 이렇게 하면 90% 이상 풀리는데 그래도 혹시 안 풀리는 문제는 소설은 시와 달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근거가 지문과 일치하는지 이것까지 따지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어. 그래서 시와는 달리 요게 하나가 다른 점이야. 자 일단 좀 이따 문제 풀고 나서 그 부분 밑줄 그어줄 테니까 자 내용만 잘 들어. 자 그러면 3번에 자 4번 답지 봐. 자 끊었지. 자 서대주의 시비지가 딱부리에게 고를 내는 장면에서 끊어. 몰랑 양반의 경제적 공고남을 엽신 여기는 신흥보의 모습을 알 수 있군 그랬지.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얘잖아. 그럼 몰랑 양반이 딱부리고 서대주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왼쪽에도 서대주가 딱부리를 무시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런데 4번 답지가 맞으려면 누가 신흥부호여야 돼? 4번 답지 앞뒤 논리 읽어봐. 누가 신흥부호여야 되니? 그렇지. 4번 답지가 맞으려면 12G 12가 뭐야? 계집종 남자종.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이 신흥 부호여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문제는 2번 공식에 의해서 자 답이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게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 장기도 먹는 걸 얻으러 갔고 딱부리도 먹는 걸 얻으러 갔으니까 둘 다 경제적 이익을 취하러 갔겠지.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동행소설 2 자 읽어봅시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보기는 지문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므로
지문 독해 전에 반드시 먼저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보기형 감상 문제의 풀이법을, 미안해 이거 오타야, 풀이법이라고 읽고 사이시옷이 붙으면 안 돼. 풀이법을 정확하게 익히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운문 영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자, 그럼 밑에 보기형 문제를 풀 때에는 답지를 지문의 내용과 독자의 감상 두 부분으로 나눈 후 1번 독자의 감상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2번 지문의 내용과 독자의 감상이 근거와 결론의 관계로 타당성 있게 연결되었는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하지만 3번 답지에 진술된 지문의 내용이 실제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따져 볼 것. 자, 이렇게 따져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풀이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자, 34쪽 넘겨봐. 소설 2 확인 문항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걸 바탕으로 제발 인물하고 갈등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4번 문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그리고 4번 문제를 한번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들어갈게. 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전시가하고 고전소설은 100% EBS 연계야. 이런 거 어렵다라고 선생님은 전 그냥 포기할래. 그러면 안 돼. 포기가 어딨어. 얘들아,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고전소설은 너희들이 줄거리를 다 알고 들어가야 돼. 아는 소설이 나와. 아는 소설이 나오더라도 가급적 이 방식대로 풀어보면 진짜 시간이 많이 준다니까. 이거 처음에 하면서 완벽하게 잘하는 애들이 어딨어. 자꾸 선생님 설명 듣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우리 독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 몇 주 했다고 조금 체화가 되잖아. 문학은 그 체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져. 문학은 쉬운 거예요, 독서보다. 지치지 말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조응전. 자, 보기를 읽어볼게요. 조응전에는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결연 모티브와, 자, 결연 모티프. 자, 결연이라는 건 뭐야? 인연을 맺는 거야. 자, 결연 모티프와 군단 모티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군단 모티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어려운 고전소설을 먼저 하는 거야. 결연 모티프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관계 속에서 남녀 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았을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중략을 기준으로 앞부분이 결연 모티프야. 얘는 중략 이전이야. 자, 그러면 군단 모티프는 어때? 중략 이 후가 되는 거겠지. 이해가? 자, 그런데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랬네. 자, 너희들 갈등에는 크게 4가지 갈등이 있지. 내적 갈등. 혼자 갈등하는 거야.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사회, 그 다음에 어때? 개인 대 운명.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결연 모티프 부분은 뭐라고 나와 있어? 개인적 욕망과, 자,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야. 자, 읽어볼게. 둘째 줄. 천명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연하는 주인공.
결연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부, 결연을 합리화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질문. 이 지문에서 결연을 맺고 싶은 게 누구야? 그렇지. 조웅이지. 자, 조웅은 누구하고 혼인하고 싶어해? 아, 노란색으로 적게 미안. 자, 조웅은 장소저와의 혼인을 스스로 결정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둘은 이런 말 써볼까? 자유연애 사상이지. 서로 연애를 하는 거야. 왜? 찢어놓고 싶어? 확! 그지? 쌤은 결혼했으니까 연애에 대해서 연애하는 사람이 솔직히 부럽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짜증나긴 해. 연애하는 사람 보면 옛날에 쌤이 그 3번에서 이제 수업 끝나고 군포시청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횡단보도 딱 건넜는데 남자가 밤이야. 밤 10시에 끝나고 갔으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려. 왜 저러고 있나 봤더니 쭉 군포시청에 이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여자 하나가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무슨 달밤에 무슨 술래잡기 생쇼를 해! 그래서 이 차로 가면서 큰 소리로 여기 있어! 그 표정이 저 새끼 뭐지? 뭐 이런 표정인데 그랬다니까. 커플은 저기요. 물론 나도 커플이지만 우리 커플하고는 좀 다르지. 우리는 이제 부부니까. 자, 사랑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웅은 장소저와 자유연애상 혼인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 규범이 있었단 말이야. 어떤 사회적 규범이 있었을까? 그치. 옛날에는 결혼은 부모님이 점지해준 사람하고 하거나 부모님이 혼인을 허락을 해야 되겠지. 됐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관계. 알았어?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조웅은 장소저하고 혼인을 하겠구나. 천명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연하는 주인공. 어때? 주체적 의지에 따라서 결연을 했지. 자, 결연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자, 그럼 질문. 조웅의 모친은 결혼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찬성하지. 자, 부모님의 허락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웅 모친은 결혼을, 조웅 모친은 누구야? 결혼을 허락한 거야. 자꾸 지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 끼워 맞히는 거라고. 이해가?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 군단 모티프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 단위인데, 조력자의 개입, 강력한 적수의 등장, 역동적인 전투 장면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봐. 아하, 일단 뒷부분은 군단 모티프구나. 중략 이유는. 근데 강력한 적수의 등장이라며.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나오겠지.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 이 개인에게는 뭐가 있어? 조력자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있어지고 누구에게 조력자가 붙는지. 여기에는 강력한 적수가 나와 있는 거고
자, 대답해. 그럼 이쪽은 누구야? 조웅이지. 이쪽은 누구야? 3대지. 우리 EBS 수능 특강의 영상섭에 3대 나왔는데 그 3대는 아니야. 자, 조력자는 누구야? 월경대사. 자, 왜 싸워 둘이? 나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 위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됐어? 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자, 1번. 조웅이 부인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은 끊어.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자,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했다. 보기 있지. 그 다음에 앞과 뒤의 논리 맞지. 1번 맞는 설명. 2번 부인이 아들의 결연을 합리화한 것은 맞지. 부인이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지. 끊어. 조웅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는 것이고. 야, 이 등신들아. 사회적 규범은 뭐야?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만약 맞다면 조웅의 모친이 허락을 했을까? 절대 허락 안 했겠지. 그렇지 않아요? 장소저 너 이리 와. 너 내 허락도 안 받고 조웅이를 꼬셨더라? 봉투 하나 던져주겠지. 선생님 너무 드라마 많이 봤나? 자, 얼마면 돼? 이 정도면 돼? 그럼 이제 장소저가 울면서 저를 그런 여자로 보셨나요? 안 받아요. 그리고 펑펑 울겠지. 그리고 이제 조웅이 찾아와. 왜 울어? 옆에 혹시 우리 엄마가 다녀갔어? 뭐 이런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가 펼쳐질 텐데 그게 아니잖아.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작업을 하면 되게 편한 게 3번 답지 같은 경우는 굳이 지문을 안 읽어도 3번 답지는 그냥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여태까지 이런 거 풀면 그냥 답지 보고 다시 지문 찾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됐어요? 5번 답지 봐. 3대 강력한 적수 맞고.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해 갔지요? 자,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서 일단 앞으로 소설을 2강을 여러분 더 할 거야. 2강을 더 하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이제 EBS로 들어갈 텐데 참고 삼아서 우리 교재 뒤쪽에 보면 자, 소설을 앞으로 여러분 2번만 더 하자. 2번만 더 할 거고 자, 53쪽까지 자, 할 거고요. 뒤에 보면 고전시가 쪽이 나오거든. 근데 고전시가는 내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잖아. EBS에 실려 있는 시조나 가사. 그래서 이 뒤에 고전시가 파트는 EBS 수업할 때 쌤이 자세히 얘기할 거고 요 강의는 파트 1 현대시하고 파트 2 소설 문학까지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EBS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시가 나올 땐 어떻게 풀고 현대시가 나올 땐 소설이 나오면 어떻게 풀고 근데 고전 시간은 그런 의미가 없어. 그냥 고전 시간은 완벽하게 지문을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그 점 명심하고 자, 복습 꼼꼼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설 2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여러분 만나고 우리 3번 친구들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도록 할 텐데 다음 주 토요일에 올 때 문학책을 이번 주랑 똑같이 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죠. 수고하셨습니다.